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한국 FA컵 8강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인천 수원 삼성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ACL 진출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를 16강부터 시작했는데 경남FC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올라왔습니다. 당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K리그 2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경남FC의 낙승을 거둔 모습입니다. 당시 승리는 5월 이후 인천의 유일한 승리 중 한 경기이며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에 시달리는 등 흐름 자체는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신진호와 홍시우가 부상 중인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는 천성훈 등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원 삼성은 FA컵 3라운드에서 안산 그리너스를 3대1로 대구FC를 1대0으로 꺾고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부동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성적입니다. 그러나 대구FC전 이후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FC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도 잘 버티는가 싶었지만 경기 막판 기어이 결승골을 내주는 등 패배 DNA가 내재된 모습입니다. 수원은 최성근, 김경중, 전진호, 한호강 등 부상자가 많아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할지가 관건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3승 3무 3패로 호각세를 이뤘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2차례 맞붙었는데 수원 삼성이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고 홈에서는 0대0으로 비기는 등 유독 인천 유나이티드만 만나면 끈질긴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 FA컵에서라도 안 좋은 흐름을 끊어야 할 것이며 FA컵을 포함해 컵 대회에서의 전적은 수원 삼성이 4승 2무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A컵 임하는 각오부터 남다른 인천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이 우위에 있는 수원이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인천이 쉽게 골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의 경기 운영 속에 승패를 가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울산 제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울산현대는 ACL 진출팀 자격으로 16강부터 대회를 시작했는데 출발은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K리그2 소속 전남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는 등 고전한 끝에 연장전까지 가서야 승리를 챙겼고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선두를 질주하고 있지만 확실히 대규모로 로테이션을 가동했을 때는 경기력에 부침이 있는 모습입니다. 엄원상이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한 가운데 리그에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 등 주전급 자원 상당수가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FA컵 3라운드에서 창원시청을 2대1로 16강에서 대전을 4대3으로 꺾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두 경기 모두 제주가 상승세를 탔을 때 열렸던 경기였는데 지금은 다소 흐름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창민이 군 복무 문제로 빠지고 안현범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제대로 된 선발 명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리그에서 벌써 4경기 연속 무승 2무 2패로 상위권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구자철과 이주영, 송주훈 등 부상자들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울산현대가 6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올 시즌 2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도 울산현대는 원정 3대1, 홈 5대1이라는 넉넉한 점수 차로 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FA컵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신인 부천 시절을 포함해 2차례 맞붙어 양팀이 1승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울산현대는 리그에서 여유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이 보이며 일부 선수들의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울산입니다. 따라서 제주에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울산이 유리해 보이며 이번 경기 저득점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포항 강원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ACL 진출팀 자격으로 자동으로 진출한 16강에서 성남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일부 벤치 자원들에게 기회를 주고도 K리그2 팀을 상대로 한 수 위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여유 있는 승리를 챙겼고 최근 리그 3경기에서도 제주 2대1, 서울 1대1, 인천 1대0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무패를 이어오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말 경기에서 햄스트링 쪽에 이상이 생긴 제카를 비롯해 고영준, 정재희, 김종우, 심상민 등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강원FC는 FA 3라운드에서 청주의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 16강에서도 김포의 3대2 극장승을 거두는 등 K리그2 팀들만 만나는 대진운 속에서도 고전하며 가까스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5월 이후 승리를 맛본 건 FA컵에서의 2경기가 유일했을 정도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벌써 리그 9경기째 무승 3무 6패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알리바예프 외에 별다른 부상자가 없는데 윤정환 신임 감독이 여러 벤치 자원들을 점검 차원에서 내보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포항 스틸러스가 5승 3무 1패로 강원FC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2021 시즌 리그 마지막 맞대결 4대0 승리를 시작으로 7경기 연속 무패 4승 3무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역대 홈에서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도 10승 5무 2패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패배는 2017 시즌이고 두 팀의 기세도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강원FC는 지금 리그 외의 다른 대회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저득점 양상 속 포항 스틸러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전북 광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현대는 ACL 진출팀 자격으로 16강부터 대회를 시작했는데 K3 리그 소속 파주를 상대로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었습니다. 혼자 4골을 터뜨린 구스타보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아니었다면 또 다시 FA컵에서 망신을 당할 뻔했고 전북 입장에서 FA컵 8강은 늘 고비인 모습입니다. 역대 17차례 8강전에서 7차례나 졌는데 부천이나 국민은행 등 하부리그 팀에게도 종종 발목을 잡힌 바 있고 백승호, 김문환, 홍정호, 안드레 루이스, 김진수 등 주전급 자원들의 줄부상도 불안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광주FC는 FA컵 3라운드에서 부산의 2대1 16강에서 이랜드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올라왔습니다. 이랜드전을 기점으로 확실히 상승세를 타면서 리그에서도 6경기 연속 무패 4승 2무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올 시즌 개막 후 기세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선수들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징계 중인 산드로와 골키퍼 김경민의 부상 외에는 스쿼드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전북현대가 8승 1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광주FC를 상대로 9승 1무로 패배가 없었는데 무려 8차례나 2점 차 이상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광주FC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챙기면서 전북현대전 잔혹사를 끊어냈습니다. 전북현대는 페트레스코 감독 부임 이후 팀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점과 FA컵에서 우승을 했던 다음 시즌 주로 16강이나 8강에서 탈락했었다는 징크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득점 양상 속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전북의 우세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한국 FA컵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고배당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치오 무료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